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제가 강의 드릴 과목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매뉴얼입니다. 이 운영 매뉴얼은 2021년 개정판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2항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17조 2항에 보시면 지역대책본부장이 그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간단하게 통지단으로 말씀드릴게요.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운영을 살펴보면 구성 운영의 주체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임무와 역할은 재난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이제 모집, 교육, 배치하고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현장 자원봉사 활동의 조정 및 관리, 그 다음에 배분, 수립 및 배치, 그 다음에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접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는 그런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업무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 운영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면 통지단은 이제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그 협력기관으로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체계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실 텐데요. 구성체계를 보시면 그 단장이 통지단 단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과 또 자원봉사 지원하는 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민관 협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국가재난관리 체계도에서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그 본부장이 이제 시군구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군구 부단체장이 그 주관이 돼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할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아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본 자원봉사지원반하고 연계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지대본하고 협력해서 운영했을 때 가장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센터가 그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그 자체적인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좀 활동을 하다 보면 재난이 좀 장기화되고 이랬을 때 그런 운영 예산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제 지원할 때 필요한 어떤 경비나 이런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지대본하고 연계 운영하게 되면서 그런 지원이나 협력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이제 지원 체계가 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체계의 표준을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 그 자원지원이라고 하는 그 항목을 보시면 자원봉사 지원반 및 유형별 대응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그 지원본부가 어느 구조에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통합지원본부 구성 체계에 대한 좀 자세한 조직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표에 보시면 이제 자원 지원
칸에 보시면 자원봉사 지원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 지원반이 저희가 이제 통지단 운영할 때 가장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에서 우리가 조금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통지단이 설치되는 그런 조건이 2020년에는 그 재난대책본부에서 상황회의에서 통지단을 이번에 설치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의가 되면 이제 통지단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 개정판에 보시면 그 외에도 여기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 지원반이 설치되거나 또는 이제 그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이 몰려오거나 또는 재난 규모가 너무 커서 지역의 대응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통지단이 구성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21년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조직 구성 예시인데요. 우선 이제 시군구를 먼저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2개 팀 편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난 규모에 따라서 이제 2개 팀 편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4개 팀 편제로 갈 것이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시군구 통지단은 아마 4개 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재난 그 규모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상황 총괄팀하고 활동관리 지원팀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서 본다면, 상황 총괄팀은 이제 수요 조사, 그 다음에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 그 다음에 모집, 배치, 그 다음에 활동 개시 전 교육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 활동관리 지원팀은 안전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부상자 관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그 다음에 이제 휴식 공간 확보라든지 봉사활동 인정, 재난상의 이제 재난심리회복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활동들이 각각이 좀 분리되어 있는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총괄팀하고 그리고 활동관리지원팀이 별도로 된 구조이기보다는 서로 연계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활동 수요 조사 파악은 재난 현장에 우선 이제 파견이 되어서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수요 조사 방식은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대책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피해 조사들이 있고요. 그런 피해 조사들은 주로 뭐 전파냐, 반파냐, 뭐 침수냐 이런 피해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실제 개개인에 대한 그런 수요 조사하는 그런 2가지 방법을 모두 해야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대본 상황 공유 및 보고나 이런 활동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수시로 상황 보고를 받고 또 상황을 보고 드리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 접수 배치도 우리가 이제 보통 평상시에 이제 생각할 때에는 그 재난이 발생하면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 조사에 맞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절차대로 하기에는 현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또는 현장 상황이 너무나 다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에 맞춰서 수요 조사하고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조사나 배치는 사전에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냐면, 일단 우리 지역의 피해 위험 지역을 먼저 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좀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조사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했을 때 우선 우리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에 매칭을 일부는 긴급 대응 시기에는 사전에 매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개시 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상황이 닥쳐서 뭐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교육 자료, 또 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교육 자료, 이렇게 재난 유형별로 만들어 뒀다가 재난이 발생해서 자원봉사자가 배치될 때 바로바로 그런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활동관리지원팀에서 중요하게 좀 해야 되는 일들은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뉴스 대응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홍보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봉사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기술적인, 예를 들면 이런 활동을 어떻게 좀 보완해서 또 뉴스에 보내고 또 뭐 활동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수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교육이나 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즘 중요하게 좀 생각되어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이런 회복지원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교육하고 훈련해서 바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공간 확보나 봉사활동 인정 부분은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그 지자체하고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항목인데요. 특히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그 제기되는 여러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이제 봉사자들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생수나 물품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그 어떤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1년에 이제 시도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도통지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에도 그 구체적인 어떤 활동 내용들이 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올해 조금 활동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통지단의 경우 이제 예시된 자료는 4개 팀 편제로 되었을 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상황총괄팀하고 대외협력팀, 그 다음에 현장 파견팀, 자원지원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도하고 재작년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상황총괄팀 같은 경우에 지대본의 상황 공유 및 보고, 그 다음에 시군구, 중앙연계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 수요 조사 파악을 시도통지단에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활동 수요 조사 파악은 실제로는 이제 시군구 통지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구 통지단 같은 경우에 재난의 규모가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특히 이제 지역이 좀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경우에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시군구 통지단에 가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도 통지단에서 이제 파견을 가서 그 지역에 그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좀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모집 및 이제 활동 홍보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시군구 통지단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그 몇 개 이제 그, 사례를 보면, 강원도하고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출동 봉사단이라고 해서 도 차원에서, 시도 차원에서 봉사단, 긴급 대응 봉사단을 꾸려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 2021년에 강원도에도 그 재난재해 현장 전문 봉사단이라고 해서 처음 꾸려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도에서 긴급 대응을 위한 봉사단을 꾸려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SOS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대구의 사례는 이제 시군구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도가 지원하는 그런 SOS 시스템, SOS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시도가 시군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례에 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오프라인 교육 때 아마 사례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파견팀 같은 경우에 시군구 인력 파견인데, 이런 사례는 조금 그 재난 규모가 큰 경우에 이제 현장 파견을 시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는 2019년 4월에 이제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그리고 2020년 8월에 그 철원이나 뭐 요 지역에 이제 집중호우가 났을 때 강원도 도센터에서 그 지역에 직접 파견을 가서 거기에서 뭐 수요 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렇게 이제 지역에 가서, 강원도센터에서 지역에 가서 그 파견을 가서 지원 활동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 우리 시도 통지단이 이제 시군구에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지원팀은 이제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도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경우 올해 이제 2021년 그 재난재해 현장 전문 봉사단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도 내 전부 시군구의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다 조사를 했거든요. 미리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밥차는 몇 개 있고, 뭐 어떤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 시도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원 그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이 지역에 자원이 부족했을 때 어디서, 가장 가까운 어디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통지단의 역할이 좀 명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지원, 시군구를 지원하는 그런 그 역할과,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 시군구 통지단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뭐 훈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공동단장일 경우 역할 분담인데요. 사실은 뭐 공동단장일 경우에 단장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행정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관계기관 협조인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평상시에 이제 네트워크를 맺은 그런 그 행정기관은 사실은 자원봉사 담당 부서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재난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서 재난부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를 연결해주고, 또 시도 및 이제 중앙에 지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이제 지원에 필요한 그런 그 협조를 이제 요청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 파악인데요. 시군구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시군구 재난 담당 그 피해하는 부서에서 이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자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 피해 상황이 왜 중요한가 하면 1차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대피소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지금 대피소에 피난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파악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임시 대피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재해구 키트라든지 뭐 그분들이 그날 밤을 밤을 지낼 수 있는 어떤 뭐 물품들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 지금 몇 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활동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DMS에 올라가 있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중요한데 그런 자료들은 행정기관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에서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피해 상황을 좀 조사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실제 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라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우리 그 행정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현장 자원봉사 상황관리 및 필요상황 발굴 지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보면 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 이제 다른 재난과는 달리 예방접종 통지단이 그 예방접종 센터가 중앙에 있으면서 예방접종 센터가 지자체에 어떤 뭐 상황을 그 요청하고 또 지자체에서 또 자원봉사 센터에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뭐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예산 자원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인데 그 예산 자원 인력 지원 방안은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해구호 기금, 그 다음에 그 재해구호 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요청하고 어떻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훨씬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 활동 상황 보고는 행정기관은 행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통지단에서 활동하는 1.1 상황을 시군구 지자체에 보고하고 시군구 지자체는 시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또 시도에서는 이제 행안부로 이렇게 보고하는 행정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 자원봉사 센터나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그 1.1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시군구 통지단이 시도 통지단으로 보고하고 시도 통지단이 중앙 통지단으로 보고하는 라인, 그러니까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시도 자원봉사센터, 시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앙 자원봉사센터로 1.1 활동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새로 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활동 상황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이제 요 아래에 보시면 평상시에 이제 상시적으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자원봉사 단체 간 역할을 조정하는 평상시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활동 조정 뭐 이런 활동들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서 하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또 조금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들은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 제공은 그 지역의 피해 상황이라고 하는 정보 제공도 있지만 또 우리 자원봉사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수범 사례와 같은 그런 정보 제공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평상시에 그 자원봉사센터가 대응하는 그 경우와 그 다음에 지대본이 설치 운영돼서 그 통지단이 운영되는 절차가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제 그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재난 또는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난이면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대응하면 되고요. 그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큰 규모다. 또는 재난 규모는 작지만 너무나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려오는 그런 재난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통지단이 설치가 돼서 통지단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활동의 내용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관하고 어느 정도의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통지단으로 운영되는 것과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때 그런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이제 개정 사항을 보시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요건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대본에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가동 여부를 결정했다면 2021년에는 그 밖에도 이제 일정 조건에서는 즉시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본에서 자원봉사 지원반이 가동됐을 때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경우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재난 규모가 컸을 때 이럴 때 이제 통지단이 설치되는 것이 2020년하고 2021년 매뉴얼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통지단으로 직무가 전환이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봉사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대응이라면 그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나 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면 되는데 실제로 통지단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는 운영하기 좀 부족한 대규모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구 기금이라든지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뭐 태풍이나 수해나 뭐 요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도 많고 또 그런 이제 활동의 배치나 뭐 이런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통상적인 그런 그 활동이라면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지 또는 뭐 사고라든지 또는 이번에 발생한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접해왔었던 그리고 우리가 대응했었던 재난하고는 이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요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지단 운영 개요와 이제 그 어떤 그 시계열별 활동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통지단 구성 가동과 그다음에 수요 파악, 안전 확보, 모집 등록, 교육 배치, 활동 관리 지원, 그다음에 상황 관리 보고, 봉사활동 인정, 활동 종료 평가 이런 이제 시계열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단 구성 가동, 그 다음에 수요 파악, 안전 확보, 모집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매뉴얼에는 주요 세부 활동의 뭐 운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운영 규모, 설치 장소 결정, 자원봉사자 수나 분야 도출 이런 내용이 지원단 구성 가동 그 운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파악, 안전 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자원봉사활동 분야 인원 등 수요 파악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대규모 재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감 리스트를 쭉 이제 요 매뉴얼 뒷부분에 보시면 일감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일감 리스트들이 뭐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일감들이 있고, 뭐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일감들이 있고,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일감들이 있는 그런 일감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일감 리스트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이런 일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우리 재난 대응 계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일감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니즈 조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수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봉사자들을 배치하는 것이 이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봉사자들이 수요 파악도 되기 전에 바로 달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재해가 발생했는데 수요 파악을 하려면 재해 지역에 가서 뭐 어떤 수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적인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뭐 그날 당일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봉사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일날 그 다음날 오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는 미리 이런 지역에 이런 일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파악해 두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과거 재해 경험을 봤을 때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활동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만들어지지 않으면 수요 파악을 하고 나서 봉사자 배치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런 활동들을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모집 등록에서는 이제 위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가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위험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봉사자들이 아무리 훈련되고 숙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하거나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이제 봉사자들을 배치했다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집 등록에 있어서 현장 도착 시 접수 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도착했을 때 접수 대장에 등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에 재해가 났을 때 서울에서 봉사자들이 딱 갔을 때 그 강원도
뭐 예를 들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뭐 이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재난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그냥 재난이 난 그 지역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접수대장에 자원봉사자의 어떤 명단이라든지 몇 명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등록하고 실제로 뭐 접수는 했는데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뭐 활동 인정이라든지 활동 실적 입력할 때 체크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그때 이제 체크해서 그 활동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봉사자들의 어떤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배치가 이제 4번인데요. 교육 배치에서 그 사전에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해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뭐 현장 상황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에 출발해도 그 지역에 도착하면 뭐 9시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봉사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 받고 난 다음에 배치되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외부의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뭐 버스 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어떤 그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미리 그런 교육을 좀 하고 받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그 교육 자료에 어떤 수요가 있는데 수요에 필요한 교육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집에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 이 집에는 예를 들면 뭐 고령자 분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점은 주의해 달라든지 또는 어떤 활동은 좀 신경 써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 자료에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관리 지원에 보시면 이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트라우마 호소하는 봉사자는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이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그 지원 요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동 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 관리 보고와 이제 봉사활동 인정, 활동 종료 평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완료됐을 때 통지단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단 철수를 뭐 이것으로 뭐 통지단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철수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이제 통지단의 활동은 철수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어떤 그 문제들 또는 우리가 그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을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도 같이 여기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통지단 활동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활동은 계속 지원하겠다. 또는 이 활동은 통지단이 마무리되면 자원봉사센터가 그 지속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기관에 연계해서 그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또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연계해서 지자체 사회복지나 이런 부서에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역에 있는 자원과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철수 결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동 종료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우수활동과 자원봉사자 표창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수 사례라든지 뭐 활동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자 우수 사례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사례 수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냥 뭐 이거는 특이한 뭐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활동 사례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일 보고나 이런 보고서에 나가는 자료들은 뭐 오늘 활동을 몇 명 했고 뭐 내일은 몇 명 할 거고 이게 이제 누적 인원 몇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봉사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뭐 이런 봉사자들 활동에 그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뭐 얼마나 어떻게 고마워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표창이라든지 뭐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조사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행정기관의 이제 지원 내용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구기금 예산 사용 방법 안내인데, 재구기금은 이제 시도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가 훨씬 신속한 그런 기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구 기금이 원래는 이제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앞에 쭉 보시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항목이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이제 재구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는 좀 받기는 신속하지만 그런 우선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재구 자원봉사 활동에 그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재구 기금 집행 절차는 뭐 그 재구 물자 및 이런 활동들에 지원할 수 있고 시도가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구 기금 활용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도에 그 요청하면 이제 교부 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받을 수 있고요. 집행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가 요청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예비비적 성격이고 수시로 요청 집행이 가능한데요. 이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다양한 활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예를 들면 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런 재난구호 지원 사업 예산 집행 절차는 이게 국고 지원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좀 절차상으로 복잡한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구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 요청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추진 절차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뭐 국고 보조금을 결정하면 그 시도가 시군구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 용도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 관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우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재고 훈련 내 워크숍에 소요되는 경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활동 과제를 좀 살펴보면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목적과 운영의 핵심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관 협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민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평상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하고 좀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들과 관련된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새로운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재난 대응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정보나 아니면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상시화하는 것.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지역별로 재난대응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 재난대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별 재난대응 교육에 그 지역별 어떤 차별화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난대응 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또 대도시하고 소규모 도시하고 또 농어촌하고는 다른데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부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예를 들면 이제 재난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재난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좀 운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통지단 교육도 애초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재난 담당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을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좀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지역의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나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좀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상시적으로 그 결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후에 이번에 우리가 하는 통지단 교육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좀 만들어 보는 것들이 향후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운영해 보는 그런 과제를 좀 두고 그 과제를 위해서 이제 중앙센터, 시도센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좀 협력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많은 연구와 또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걸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 중앙센터에 제안해 주시면 협력해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통지단 그 매뉴얼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매뉴얼하고 또 현장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다른 점도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좀 토론과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좀 경험을 해보고 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